자, 지금부터는 우리 미적분의 과정 중 이제 미분법에 대한 설명을 나갑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단계니까 여러 가지 미분법, 그러니까 미분의 방법을 설명해 줄 거야. 여러 가지 미분법이 있는데 이 과정은 기본적인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수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지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덧붙여 볼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y 콜 x n승 미분하면 y'은 n 곱하기 x의 n-1승 잊지 마라 라고 설명해 주고, 두 번째는 y 콜 k 곱하기 fx를 미분한다면 y'은 k 곱하기 f'x, 세 번째는 y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라면, 합차관계라면 y'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자, 여기까지는 누가 다 기억하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부터 새롭게 좀 주의할 부분들을 설명해 보면 fx 곱하기 gx 미분할 줄 알지?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y'이란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플러스 fx 곱하기 g'x다 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옵션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탤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적분의 과정이야. 그러면 이제 미적분학의 과정을 넘어오게 된다면 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걸 파티션 한번 쪼개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쪼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해석을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봐요. 해석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해석을 할 거야 라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해석을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역함수 과정은 실제 문제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내볼까? 라고 하면 바로 이 역함수 미분법이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역함수 미분법이 나왔다는 것은 선해석 후연산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해석 후연산. 선해석 후연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정도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몫의 미분법,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갈라집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지?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는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게 되는 거예요.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니까 연산의 양이 많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연산의 양이 많다 이게 설명이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상대방이 너한테 연산의 양을 많이 내라고 할까? 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함수식을 줄 거고 하나는 표현만 해줄 거다. 아, 그래서 함수식 한 개, 그래서 이런 특징은 결국 뭐다? 함수식을 하나는 주고 있는 거 한 개, 그리고 함수식 없는 거 한 개를 줄 거야. 그러면 함수식 하나를 줬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연산을 하시오 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표현만 하십시오 라는 뜻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연산의 양을 뭐 하겠다? 확실하게 줄여줄게 라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먼저 알고 나서 시계 과정을 들어가면 훨씬 더 우리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잡아주고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음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개변수 미분법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특이사항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그냥 특별하게
번외편 이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번외편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애들과 섞일 수 없고요. 단독 출제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단독 출제. 그래서 특히나 이 과정 중에서 이 음함수 미분법은 사실상 우리가 미적분해 말고 또 다른 선택 과목인 기하라는 과정에서 많이 쓰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기하뿐만 아니고도 사실은 음함수 단독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가볍게 배워보자. 하지만 우리가 이 음함수 미분법이나 매개변수 미분법 중에서 음함수는 여러 가지 미분에서만 단독 출제가 가능할 뿐 미분에 활용해서는 출제가 안 되고요. 대신 매개변수 미분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혹시라도 좀 착각하실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얘는 단독 출제 아니면 접선의 방정식 중 기울기에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개변수 미분법은 여러 가지 미분법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속도, 각도, 미적분학에 관련된 내용에서 출제가 될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잡아줄 것은 전체 과정은 토탈 몇 가지 하면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역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연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바로 요 4가지 목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이렇게 4가지 있다는 거 구분해주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명해주는 내용 토대로 한번 나가보면 이제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면 몫의 미분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몫의 미분법은 뭐죠? 라고 한다면 앞에서 배웠던 곱에 관한 미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원하는 건 나눗셈 하면 어떨까?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나눗셈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쵸? 나눗셈의 미분법 어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이걸 정리하게 되면 결국 식은 y''이란 분모를 제곱해 주세요.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시고 분모를 곱해 주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분자 남겨놓고 분모를 미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식을 뭐 하자? 암기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걸 한번 이해는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증명을 해줄 텐데 증명하는 과정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살짝 옆으로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하나는 x 더하기 h 마이너스 x분의 여기다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함수 표현이니까 여기다 x 더하기 h를 넣어볼게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기는 fx 더하기 h 마이너스 여기는 기본적으로 x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gx분의 fx다 이게 되겠죠. 자, 요거 한번 살짝 정리해주면 요거 지워지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해놓고요. 분자를 갖고 한번 정리해보는데 현재 이걸 통분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gx 더하기 h 곱하기 gx 곱하시면 fx 더하기 h 곱하기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더하기 h다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요 값만 살짝 보세요. h라는 값을 쏙 하고 넣어주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는 gx가 되면서 gx 곱하기 gx니까 요거 gx 제곱이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살짝 빼놓고요. gx에 대한 제곱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데 f의 x 더하기 h 곱하기 gx니까 우리가 곱에 관한 미분법 아마 선생님 강의를 수투를 들었던 학생들이면 곱에 관한 미분법 때처럼 똑같습니다. 여기다 값을 첨가해 줘요. x 더하기 h, x 더하기 h니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다가 현재 빼기 나는 fx 곱하기 gx를 넣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fx 곱하기 gx를 넣을 거야. 그러면 그만큼을 더해주면 되잖아 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 준다면 이거 싹 끊어보죠. 여기는 gx의 제곱이죠. gx에 대한 전체 제곱분의 1 나오고요. 공통인수인 gx 뽑아준다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곱하기 g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근데 공통인수로 fx 나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뽑아주면요. 마이너스에 fx 뽑아준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당시에 h분의 하면서 요게 두 개가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가 뽑혀 나갔으니까 여기는 gx 더하기 h 마이너스 gx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식이 뭐죠? 라고 하면 앞에 거는 f'x 곱하기 gx, 여기는 마이너스의 fx 곱하기 뒤에 있는 내용이 바로 g'x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결국 gx의 제곱분의 여기는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x가 나온다라고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과정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냥 저렇게 해서 만들어졌네 라고 이해만 하면 되는 과정이지 이거를 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했더니 어떤 특징이 발견이 되죠? 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기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함수식이 몇 개야? 2개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식이 몇 개 나온다? 2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식을 다 주면요. 연산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은요. 배려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식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기다 둘 다 깔아주면 어때?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는 함수의 식을 주고요. 함수의 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직접 한번 연산해봐. 네가 공식을 좀 알고 있는지 좀 봐야겠다. 이런 메시지고, 함수식을 주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표현만 미분했다, 아니다, 난 미분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표현 후에 거기에 맞는 수치만 좀 대입해봐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문제를 풀어줄 텐데 이 관점에서 집중하면서 문제를 봐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꼭 교재에다가 이 밑에다가 이 특징을 꼭 적어달라. 그 다음에 또 출제자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식을 하나만 줘야겠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y'이란 분모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 미분하면 0이니까 의미 없겠고, 마이너스 분자 남겨놓고 분모 미분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과정도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을 들어갈 텐데, 몫의 미분법을 했잖아.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바로 활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활용. 몫의 미분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수업을 들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얘를 갖고 이거 하나만 정리하려고 배운 거야 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함수에서 활용해보자. 삼각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설명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y는 sin x야.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뭐죠? 하면 코사인 x라는 건 바로 전에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 미분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y는 코사인 x는 뭐죠?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sin x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들어갈게. y 콜 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두 개 갖고 풀어보라는 뜻이에요. 이거 갖고서 이제 만들어 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탄젠트 x는 뭘까요? 그러면 정답은 시컨트 제곱 x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공식 외우셔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데? 설명해보면 y는 바로 코사인 x분의 사인 x니까요.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몫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면 분모를 제곱해 주세요. 그리고 분자를 미분해 주세요.
그리고 분모를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분자 남겨놓고 분모 미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했더니 코사인 제곱 x분의 여기는 얼마예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사인 제곱 x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합치면 얼마 나온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분의 1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시컨트 제곱 x잖아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탄젠트 x를 미분한다면 시컨트 제곱 x가 된다 라고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시컨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y'이란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정말 가능합니까? 라고 한다면 시컨트 x가 뭐예요? 바로 코사인 x분의 1이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거죠?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의 제곱분의 분모 미분한 값,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얘를 미분한 값. 누가 오죠? 바로 마이너스 사인 x가 오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근데 마이너스만 사라지니까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x를 하나 줘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시컨트 x, 여기가 바로 탄젠트 x가 나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5번하고 6번까지 하면 되는데 5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또 한번 코시컨트 x를 미분해 달라 이 되겠죠. 그러면 코시컨트 x는 뭡니까? 그럼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다 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신다면 얘는 사인 x분의 1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y''은 분모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모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러면 마이너스에 사인 x 곱하기 사인 x. 그리고 코사인을 한쪽에 넘겨준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여기는 코탄젠트 x야 라고 설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y가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y''이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입니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y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를 미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이란 사인 제곱 x분의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분모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분자 남겨놓고 분모 미분해 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인 제곱 x분의 마이너스 뽑아주면요, 마이너스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 1 나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라고 한다. 이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 식은 다 정리를 했는데 한번 살짝만 마무리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다 외우시긴 해야 되는데 처음 외우시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죠. 뭐가 특히 또 어렵냐면 뭐 공식이야 외울 수 있는데 부호가 왔다 갔다 어떨 때 마이너스인지 막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y''은 시컨트 제곱 x고, 그리고 시컨트 x는 바로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y라는 것은 코시컨트 x, y''은 마이너스의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여섯 번째는 y는 코탄젠트 x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서 이렇게 두 개를 쪼개놨어요.
현재 이렇게 6개를 배우면서 우리가 외우겠지만 실제로 쓰임새가 다르다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기본적인 미분값 및 플러스, 여기 미분값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간에 관한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질문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은 실제로 구간의 해석은 못해요. 왜냐면 지금 설명해 주지만 미분값은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간의 해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구간의 해석이 안 되죠? 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그리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뭘 하기 힘들어져? 바로 증가 감소를 판정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목표가 미분값을 구할 때만 얘네들은 등장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F'3분의 파이가 얼마야? 또는 F'6분의 파이가 얼마야? 이런 기본적인 미분값을 물어볼 때만 등장할 거다라고 암시해 주는 거고요. 얘는 미분값도 그 다음에 구간의 해석도 모두 다 출제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후반부에 나올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그 다음에 변곡점, 이 모든 과정에서 얘는 출제될 수 있지만 밑에 과정은 출제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공식을 외우는데, 선생님 이 마이너스는 언제 왜 나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게 미리 선행한다고 공부했었는데,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바로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막 헷갈려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요 코자 들어가는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시컨트 마이너스, 코테넨트 마이너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기호가 헷갈릴 때는 코를 미분하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1번, 2번, 3번 문제 풀면서 바로 연결해서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번, 2번 문제가 있죠. 한번 연습해 볼 텐데, 이렇게 이제 분수꼴이 되는 걸 몫의 미분법이라 하는데, F'0값 가져와 설명되어 있죠. 예, 간단하게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F'X는 분모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하면 2x-2 곱하기 분모 남겨놓고 플러스, 그 다음에 분자 남겨놓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해달라,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미안하지만 마이너스죠. 이렇게. 자, F'0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0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나올 거고요. 0 넣어주시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여기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여기는 2 플러스 6이 되면서 정답은 8이다. 이게 단순 연산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살짝 보는데, 앞에 거는 이제 워낙 간단하니까 넘어갔는데 현재 이 문제는 어때? 라고 질문해 봤어요. 살짝 이거 좀 칠판 지우개가 좀 이쁜 걸로 한번 깨끗하게 한번 닦죠. 현재 문제 보이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실수연체집법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fx에 관해서 gx가 2의 x승 더하기 1의 제곱분의 fx야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 f'0 빼기 f0이 2일 때 g'0이 뭐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몫의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결국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g'x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모를 제곱해 주니까 2의 x승 더하기 1의 4승이 될 거고요. 분자를 미분하면 f'x, 그 다음에 분모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분자 남겨놓고 분모를 미분해 줘 라고 하면 2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1의 1승이 되겠죠. 그리고 속의 걸 미분한다면
결국 여기는 2의 x승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시킨 대로 G'0이 뭐죠? 라고 한다면 2의 0승은 1이니까 1 플러스 1인 2의 4승. 그 다음에 0 넣어주시면 1 플러스 1은 2니까 2의 제곱은 4 곱하기 F'0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F0 곱하기 2 곱하기 여기는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2의 0승은 1이니까.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이거 얼마야 하면은 16. 4 곱하기 F'0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현재 F0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약분하시면 4가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상대방이 앞에서 F'0 마이너스 F0의 이 값을 조건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2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분의 2가 얼마니? 라고 한다면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볍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자까지도 식을 복잡하게 해주면 연산하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표현이 끝나고 나면 그 해당하는 수치값을 입력해서 해결해 달라고 질문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했던 게 간단한 몫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도 이제 어떤 학생은 2의 x승 플러스 1의 제곱을 미분하는데 2의 x승 플러스 1의 제곱 미분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을 달아준다면 두 번째, 합성함수 미분법인 거예요. 이 합성함수 미분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이렇게 2개 이상이야 이게 되는 거죠. 함수의 종류가 몇 개다? 2가지다. 또는 3가지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수능에서는 2가지가 출제돼요. 함수의 개수가 2가지야 이게 되는 거죠. 함수의 개수가 2개가 뜨는구나. 이 점은 몫의 미분법과 동일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질문한다면 y라는 것은 항상 바깥쪽부터 한 단계씩 미분하세요. 바깥쪽부터 한 단계씩.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미분하면 뭐야? F'(gx) 이렇게 달라는 얘기고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을 미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값이 뭐다? 하면은 G'X다 라고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곱해달라 라고 하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법 설명 끝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네? 예, 원래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궁금한 건 이게 왜 이렇게 나와? 라고 하는 과정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여준다면 y는 f 합성 gx에서요. 우리는 요것을 합성하지 말고 t라는 값을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y는 ft, 또 하나는 t는 gx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는 합성하지 말고요.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은 다음 함수에서 뭐다? 정역이다. 첫 번째 함수의 치역은 다음 함수에서 정역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정역이 t, 치역이 y니까 미분하시면 dt분의 dy야 하면서 f't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정역은 x고 치역은 t니까 미분한다면 dx분의 dt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g'x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건 dx분의 dy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dx분의 dy. 자, 그렇다면 누가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 이 dt를 없애면 좋겠네 라고 하는데 이 dt가 어디 있어요? 하면은 전부 다 분자, 분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dt분의 dy랑 그 다음에 dx분의 dt랑 곱하면 되겠구나 이게 된 거죠. dx분의 dt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게 f't 곱하기 g'x더라. 그러면 t를 원상복구해 준다면 f'gx 곱하기 g'x라는 결과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가 문제가 나오면 바깥쪽부터 하나씩 격파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 하나 설명해 준다면 주의. 만약에 상악함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의 x에 대한 제곱은 보통 우리가 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가 가장 첫 번째 하면은 제곱이 누구야 하면은 제곱이 바깥쪽이고 사인이 안쪽에 있구나 라고 설명해서 2의 가로 열고서 사인 x 그거의 1승 속의 거 미분한다면 여기는 바로 코사인 x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만약에 사인 2x라는 값 아니면 사인 x제곱이라 할까요? 이렇게 이거는 뭐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사인 x제곱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각도가 x제곱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코사인의 x제곱 그리고 속의 걸 미분한다면 2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반듯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의할 상황들을 보여준다면 2의 2x승이다 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전체는 지수함수고 지수함수 안에 있는 정의역이 2x니까 얘는 미분하면 2의 2x승 지수함수 미분하시고 끝나면 속의 걸 미분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그러면 ln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요 경우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하면 2 곱하기 lnx 1승 그 다음에 속의 거 미분한다면 x분의 1이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5번을 설명해 줍니다. 5번 바로 로그의 미분법이야. 로그의 합성함수 미분법. 자, 요걸 좀 챙겨주세요. 이것은 최적화 정리 후 미분하기입니다. 최적화 정리 후 미분하기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최적화 정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기본형 만들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이런 겁니다. 만약 y는 ln에 ax를 미분해 줘. 물론 조건은 a가 0보다 커요. 이거 미분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섣불리 미분하지 마시고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분리를 해주세요. lnx 플러스 lna로. 아시겠죠? 그리고 난 후에 미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바로 x분의 1 나올 거고 상수 a는 뭐한다? 날라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것은 이걸 미분해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본형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 과정에서 미분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알았죠? 요거 하나만 꼭 간직해 주시고 요 5번은 꼭 별표해서 여러분들 책에다가도 다시 한번 기입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뒤에 나올 현재 미분의 활용인 우리가 극대극소, 증가감소, 그쵸? 또는 최대최소 나올 때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던져질 주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연결해서 3번하고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7, 8 한번 싹 지우고요. 자, 이어서 14페이지 3번하고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 문제 보다시피 이게 탄젠트 2x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목세미법과 지금 공부했던 합성함수 미법이 결합된 거죠. 하지만 첫 번째는 미분의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h가 0으로 갈 때 f의 파이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파이 마이너스 h다. 그럼 분모에 h가 있다는 얘기인데 먼저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분모에는 누가 와야 됩니까? 라고 하면 결국 분자의 괄호값 안에 차이가 와야 돼요. 그럼 파이 더하기 h에서 파이 빼기 h 뺐으니까 2h가 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분모에도 2를 곱했으면 분자에도 2를 곱해줘. 결국 이 설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2 곱하기 f' 그 다음에 h 영로 파이죠. f' 파이 곱하기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f' 파이를 가져오세요 되는 거야. 그러면 미분해 주니까 f'x는 무엇입니까? 하면은 시컨트 제곱의 2x 그 다음에 소위권 미분하면 2값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난 후 여기다가 파이를 넣어준다면 여기는 시컨트 제곱에 2파이 곱하기 2가 되고요. 여기는 3 코사인 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라는 값은 우리가 쉽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시컨트 제곱 2파이인데 이건 뭐죠? 하면은 코사인 제곱에 2파이분의 1. 다시 말하면 뭐 얼마예요? 1이죠? 아, 요거 1. 그래서 이 값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진 이 값을 쏙 하고 넣어준다면 결국 이 값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점수 주는 문제는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예요. 보기는 뭐 휘황찬란한데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라는 건 ln 2분의 2의 x승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fx만 살짝 보기 좋게 보면요, 이건 목세민법이 아니야. 왜냐면 분모가 상수이기 때문에 ln 2분의 1 곱하기 2의 x승이다 라고만 표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수가 미분 가능 함수 누가 있다? gx가 존재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이때 g'2가 뭐죠? 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건 뭐죠? 하면 결국 2 더하기 4h에서 1을 빼니까 분모에는 4h가 왔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g'2 값 곱하기 4는 8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는 식을 줬으면 연산하겠다는 얘기고 식을 안 줬으면 표현만 하고 빠지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 수치값을 이런 식으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g'2는 현재 2다라는 값 알았고요. 그 다음에 f 합성 gx에서 x는 2에서의 미분계수가 10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f 합성 gx인데 요거를 미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f'의 gx 곱하기 g'x 거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면 얘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10, 여기다 2를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G2 이게 되고 G'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G'2가 여기에 2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 약분하시면 요거 5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뭐죠? F'X 맞습니다. 그러면 F'X는 뭡니까? 그러면 ln 2분의 1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요거 미분하면 ln 2값. 그쵸? AX승 미분하면 AX 곱하기 ln A값. 그래서 얘랑 약분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의 X승이 되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넣어주면 결국에는 얼마 나온다? 2의 G2승이야. 그게 5야. 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그 결과 G2라는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로그 2의 5다. 라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4번 체크를 해달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 간단한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선 바로 역함수 미분법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을 배울 텐데 이 역함수 미분법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놈은 해석의 과정을 동반하고 출제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이제 배경인데 어떨 때 이 역함수 미분법을 쓰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 선생님 역함수식이 존재하면 어떡하죠? 라고 물어봤어요. 역함수식 구하기가 가능하다면 예, 이럴 때는요 해석 필요 없어요. 연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즉 역함수식 구한 후 역함수식 구한 후 미분하기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과정은 역함수 미분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함식을 구한 다음에 뭐 하자? 미분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fx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함수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y는 2의 x승인데 역함수를 만들자라고 하면 x는 2의 y승이니까 결국 이것은 y는 ln x네. 정답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이건 아니야 이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함수식을 구한다면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한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이죠. 역함수식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역함수식은 존재합니까? Yes. 이렇게 된 거야. 역함수 존재하니? Yes. 1대1 대응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1대1 대응에서 역함수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요. AND. 그런데 만약 역함수식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과정인 거예요. 역함수식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바로 이게 출제 의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라고 질문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설명할 수 있냐면 fx를 만드는데 sin x라고 해줘. 단 조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x는 2분의 파이까지만이야. 이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 제한범위를 잡아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만들 거야 해버리면 sin x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떻게 돼 하면은 이거 1대1 대응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묻고 싶은 게 뭐야? y는 x 대칭하고 딱 만들어주면 이거 역함수 존재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역함수 존재하겠네? 이게 되는 거라고. 근데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그러면 x는 sin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ine을 넘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식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걸 못 구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우리 지금 공부할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식의 과정을 잘 보면 결과를 먼저 보여주면 f 인버스 y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뭐가 같다? 바로 f 프라임 x분의 1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써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나하나를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해 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식이야?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y는 fx입니다. 그쵸? 이런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설명해 주는 과정에 또 하나가 만약 f 인버스 y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지? 하면 f 인버스 합성 f 합성 f 인버스 하면 뭐가 나오죠? 바로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잊지 말아야 돼?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그 중에서 요 내용 f 인버스 합성 fx가 x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얘를 미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한다면 그러면 f 인버스 프라임의 fx 그쵸? 그 다음에 속의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오른쪽은 미분하면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fx를 뭐라고 했니? y라고 했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 인버스의 프라임 y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를 뭐 하자?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f 프라임 x분의 1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 과정을 보면서 대다수 학생들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분명하지만 어떤 증명할 때는 이건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예. 하지만 지금의 이 경우는 이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것이 바로 중요. 현재 우리는 이것은 심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심화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특히나 어떨 때 함수식 주지 않을 때, 상대방은 함수식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과정을 어떨 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y는 fx, 함수 fx의 식을 알고 있을 때, fx의 식을 알고 있어서 이건 간단하게 연산만 하면 된다 라고 할 때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fx의 식을 주지 않는다면 이게 되는 거야. fx의 식을 주지 않는다면 이때는 바로 해석을 통해서 또는 표현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 내용을 쓸 거다라는 걸 가슴속 깊이 생각하셔요. 이거 어떻게 쓸 거야? 그러면 함수식을 모를 때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미분에 관련된 합성함수에 관련된 역함수 정의에 따른 미분법의 원리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살짝 또 와서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는 사용법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y는 fxl을 가지고 현재 보면 f 인버스 y를 미분한다면 이것은 f'x분의 1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f 인버스 y의 식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쵸? 나 이거 못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할게요. f'x의 식은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fx의 식을 있습니까? 이게 되는 거야. Yes. 그러니까 f'x의 식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바로 뭐다? 구하는 값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바로 무슨 값? 구하는 값. 근데 f 인버스 y를 미분해 줘 라고 하는데 어머 미분하려고 했더니 그거에 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 인버스 y를 미분한 값을 달라고 하지만 식이 없으니까 그것을 오른쪽 값으로 바꿔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한데 내가 그 값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값으로 대신해 줘 라고 바꿔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인 거예요. f 인버스 y를 미분한 값 줘 하면 거꾸로 f 프라임 x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야 한다.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주세요 라고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될 거. 바로 역함수 값 구하기를 먼저 하셔요. 역함수 값 구하기를 먼저 하셔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FA가 B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말의 뜻은 뭐죠? 그러면은 A라는 것은 F 인버스 B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역함수 미분값 구해줘. 이게 되는 거죠. 역함수 미분값 구하기.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F 인버스 프라임에 관한 현재 B 값을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게 무슨 값이야? 라고 하면 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Y 값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다면 나는 F'에 이 B가 나오게끔 한 X 값이 누구? 바로 A라는 값을 찾아오셔야만 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함수 민법을 풀려면 그 전에 뭐부터? 이 1번의 과정부터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줘야 한다. 먼저 사전 작업을 이거 먼저 구한 후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 들어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과정인 해석을 한번 볼 텐데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고요. 예.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해석. 해석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죠? 라고 질문한다면요. 여기서는 만약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비교해 볼 게 뭐냐면 몫의 미분법,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법에서는요, 이것은 함수의 식이 몇 가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종류란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연계성이 없어요. F하고 G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꼭 비교해 줘야 될 것은 바로 얘하고 바로 지금 방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 역함수 미분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함수의 종류는, 함수의 식은 몇 종류야? 그러면 한 종류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얘하고 얘는 별개의 함수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y 콜 x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을 할 때는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gx를 통해서 fx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fx를 통해서 gx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fx를 이용하여 gx의 상태를 파악한다. 혹은 gx를 이용하여 fx의 상태를 파악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x에 미정계수가 없다면 위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여기서는 fx의 미정계수가 없다 라고 할 때는 이제 fx 통해서 gx의 식을 구해보자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fx의 미정계수가 있다 라고 하면 결국 이 문제는 fx의 미정계수 구하는 게 목적이겠죠. 이때는 오히려 gx를 통해서 바로 fx의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게끔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설정들에서는 이런 쓰임새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는 멘트를 많이 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판독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설명해 주면 우리가 한번 살짝 보면 이게 어떤 의미지라는 걸 보여주는데 좀 더 난이도를 높여보면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선생님이 그림 넣어놨지만 얘가 뭐야? 그러면 y는 x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죠? 하면 이렇게 가면은 요거는 y는 gx다가 되는 거야. 그쵸? 정확히 말하면 요거는 f 인버스 x다 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자, 설명해주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요.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여기가 뭡니까? 그러면 a, b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죠? 그럼 대칭이니까 b, a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내가 미분값을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상태는 f'a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구하는 값은 뭐죠? 하면은 여기는 f 인버스에 대한 미분값 프라임 b다 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설명 어때요? 내가 원점을 잡고요. 원점을 잡은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기울기 구하면 얼마가 될까요? 바로 b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0,0이니까 요 기울기를 놓고 본다면 여기는 a분의 b, 여긴 b분의 a. 그러면 질문할게요.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값이 쓱쓱 약분되겠죠? 1 나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F'A랑 F 인버스 프라임 B를 곱하면 1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F 인버스 프라임의 B 값은 뭐야? 라고 하면 F 프라임 A분의 1이다 라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프라임 X가 역함수가의 미분값이 3보다 같거나 작아,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가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요 이런 뜻이에요.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3분의 1 주면요. 거꾸로 F 인버스 X가 미분한 게 3분의 1이면 F 프라임 X는 뭘까요? F 프라임 X는 그럼 얘가 3분의 1이면 나는 일단 3에서 출발할 거란 얘기야. 두 개 곱했을 때 1 나오니까. 얘가 3분의 1, 그럼 나는 3 이게 되겠죠.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아요 하면 축에 붙겠죠. 그럼 얘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축에 붙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3보다 어때요?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또는 뒤에 나올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나 미분 가능성 나올 때 상대방은 역함수에 관련된 상태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역함수 값 주면 거꾸로 나는 뭐 한다? 그걸로 원래 함수의 상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 두 마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밑에 있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온다. 함수에는 표현할 때는 fx의 역함수를 gx야 라고 하지만 본질은 뭐다? 이 두 개는 사실은 y equal x 대칭에 엮여지다 보니까 사실은 한 종류의 함수로서 함수 상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명되는 건 이 표현인데 이 시험 문제가 쉽게 낼 때가 있고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쉽다라는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거 역함수 민법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fx의 역함수를 gx라 할 때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되면요. 문장 안에 이미 뭐가 있죠? 아, 이게 역함수구나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대다수 애들은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거 쉽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중간 정도 되면 어떻게 시험하냐면 바로 역함수의 정의를 출제하는 거예요. 정의를. 자, y는 fx와 y는 gx가 g합성 fx가 x일 때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f합성 g합성 fx가 x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뭐예요? 역함수 정의죠.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말? 바로 x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x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 아,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렵게 내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어렵다. 그러면 이 정의도 감추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y는 fx 위의 한 점 gt, t라고 설명해 줍니다. 일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넌센스한 건 누구냐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t, gt가 아니고 gt, t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정역에 gt, 함수의 표현이 오면요. 이걸 쏙 하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하면은 이것은 바로 t는 f 가로 열고 gt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말하면 이거 f 가로 열고 gt가
t구나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앞에 설명할 땐 뭐였어요? 요게 x일 때 요게 x야 라고 설명돼 있죠. 근데 여기는 t에서 t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의 정의를 감춘다 이게 되는 거죠. 정의 감추기 이게 되는 거죠. 워낙 유명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교재나 문제집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좌표를 적을 때 꼭 기억하세요. 좌표 중에서 정의역이 함수의 표현일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의역이 함수의 표현일 때 정의역 이것이 함수의 표현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건 연산 중심이라면 이 역함수 민법은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해묻고 들어가야만 실제 문제에 도달할 수 있다. 알았죠? 식을 주면 연산, 식을 안 주면 역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해석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뭐 하자? 역함수 민법 실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